289, 290, 291번 질문 보자. 289번. 얘의 두근은 알파, 베타로 했을 때 방정식 얘의 두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PQ에 대해 P-Q의 값을 구하시오. 두 근을 구할 수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씁시다. 그러니까 로그 x를 우리가 t로 치환하죠. 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쳐다볼 거고, 자,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그랬는데 저건 x를 얘기하는 거죠. 알파와 베타는 x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6인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죠. 로그 알파 그리고 로그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저기서 x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 t는 로그 알파분의 1과 로그 베타분의 1이 될 거예요. 두근의 합 p는 로그 알파분의 1 더하기 로그 베타분의 1인데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가 다 생겨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줘서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하고 똑같으니까 그거는 저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p는 마이너스 6. 다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q는요. 두근의 곱 로그 알파분의 1과 로그 베타분의 1인데 마찬가지로 알파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나오고요. 로그 베타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나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상쇄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잠깐만. 자, 그럼 90번 봅시다. 로그 2의 x 플러스 2 저거. 자,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그런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수 조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4-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조건 생각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형해도 됩니다. 좌변이요. 로그 x 플러스 2 곱하기 4-x. 이거 나 풀지 않았니 저번 시간에? 아니야? 얘는 밑이 2예요. 로그 2의 a. 얘를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a겠어. 그럼 얘는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이 방정식의 근. 근데 진수 조건을 잘 생각하라고요. 요거 뭐예요? 2차 함수죠?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볼록하죠? 마이너스 2랑 4에서 교점이 일어나는 함수예요. 그럼 y는 a랑 y는 2차 함수. 그러니까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이 생기죠. 오케이? 다음 여기 빈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와 4의 중간인 여기는 1이거든요. 1에서의 함수값을 찾아봅시다. 1 집어넣으니까 3, 9. 여기 높이가 9예요. 즉 y는 a라고 하는 직선이 0보다는 커야죠. 왜?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없는 거죠. 어디까지? 9까지. (91번) 보니까 이거는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4분의 x에 로그 5의 4.
3분의 x에 로그 5의 3. 양변에다가 미치 5인 로그를 취해주고요. 그러면은 진수의 지수가 끌어내려지겠죠. 그래서 로그 5의 4,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4, 로그 5의 3, 로그 5의 x 마이너스 로그 5의 3. 전개하시고요. 로그 5의 x, 로그 5의 x로 넘겨서 묶어줍시다. 그러면 로그 5의 x로 묶이면서 로그 5의 4가 있고요. 얘의 여기 로그 5의 3은 앞으로 이 좌변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달릴 거예요. 다음 얘랑 곱한 마이너스 로그 5의 4의 전체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돼서 로그 5의 4 전체 제곱이죠. 얘랑 곱하면서 마이너스 로그 5의 3의 전체 제곱이 되죠. 합차로 인수분해 되겠죠.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랑 약분 처리가 되면서 남는 게 로그 5의 4 더하기 로그 5의 3 남을 거고요. 좌변 로그 5의 4x가 남죠. 얘네들이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밑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x는 12라고 나오게 됩니다. 방정식의 해는 12. 됐죠? 진도 나갑니다. 로그 부등식이야. 자, 오늘 삼각함수까지 설명 들어갈 거야. 삼각함수가 딱 클라이막스야. 너 대수 배워봐서 알잖아. 삼각함수 클라이막스 어려운 거지. 너도 그랬니? 넌 어디 단원이 제일 어려웠니? 다 쉬웠어? 아, 그래? 대수라고 하는 것에서 삼각함수가 클라이막스로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 수열은 쉬워져요. 몰라. 또 다른 선생님에게 배우는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은 또 수열이 조금 어렵다고. 수열은 안 어려워.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정한이한테 배우면 수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삼각함수가 어려운 게 맞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로그 부등식입니다. 역시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수 파트에서부터는 이제 모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전부 다 뭐로 우리가 쳐다보겠다? 함수의 관계로 살펴보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fx 크거나 같다 gx. 그럼 어떻게 할 거야? y는 fx의 그래프 보다 누가? y는 gx 그래프가 위에 있거나 같은, 그치?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로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배워 넘어온 거죠. 자, 로그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로그 a의 x에서 y는 로그 a의 x에서 만약에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무슨 얘기죠?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소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x가 x1보다 x2가 크다 이면 fx1이랑 fx2 즉 함수 값은 오히려 얘가 큰 거죠. 이게 감소함수인 거예요. 근데 얘가 성립하면 뭐가 모두 성립한다? 대우명제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얘가 성립하니까 필요 충분으로 f의 x1보다 f의 x2가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 이면 x1보다 x2가 뭐야? 부동 방향 거꾸로. 됐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 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로그 2분의 1에 x1 아니
fx. 위에서 fx가 있으니까 여기 gx로 씁시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었고 로그 2분의 1에 hx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대요. 자, 얘이면 우리는 충분 조건으로 무엇을 풀어도 되느냐? gx보다 hx가 작거나 같다를 풀면 돼요.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놓고 풀면 된다는 얘기야. 왜? 위치 0과 1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3분의 1에 6x 마이너스 10 로그 3분의 1에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대. 요거 부등식을 풀래. 자, 밑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6x 마이너스 10 진수끼리 비교하시면 돼요. 3x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 거꾸로 뒤집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뭐가 있냐면 항상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뭐가 중요하냐? 진수 조건이죠.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됐지? 그래서 x는 3분의 5보다 커야 돼. 그리고 여기도 진수 조건.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돼. 이거는 자동으로 진수 조건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족시키고 또한 gx는 0보다 커야 되고 hx도 0보다 크다가 즉 3개를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풀어봅시다. 3x 9 x가 3보다 작다 나와요. 자, 셋 모두 만족시키는 x는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여기 있는 부등식에 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면 즉 y는 로그 a의 x에서 a가 1보다 크면 얘는 로그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알죠? 이렇게 올라가죠? 증가하는 함수예요.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증가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 x1보다 x2가 크다이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다. 자, 역시나 대우명제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f의 x1보다 f의 x2가 작거나 같다이면 x1보다 x2가 작거나 같다. 뭐야? 똑같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그대로 가져간다. 따라서 이런 얘기예요. 로그 2의 gx가 로그 2의 hx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충분 조건으로 성립하는 게 gx가 h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근데 같느냐? 아니, gx는 0보다 커야 되고 역시나 진수 조건 h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야. 얘면 얘가 성립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6x-10보다 로그 3의 3x-1 요거 부등식을 풀래.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진수 조건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x가 3분의 5보다 크다. x가 3분의 1보다 크다. 다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비교해. 그래서 6x-10이 3x-1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따라서 셋을 모두 만족시키는 x는 3보다 크다가 해가 됩니다. 즉 밑을 같게 만들어서 진수끼리의 대소를 만들어주면 돼요. 296번, 120페이지 296번 문제 볼게요.
자, 296번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로그 2의 x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자, 치환할 겁니다.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t 제곱 t 마이너스 2, 0 이하. 그러면은 부등식의 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1이 나오는 걸 알죠. 원래대로 되돌려 줍시다. t는 로그 2의 x고 마이너스 2가 누구랑 같죠?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과 같습니다. 1은 로그 2의 2랑 같습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4분의 1 이상 2 이하라고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 하나 지금 실수한 게 있죠. 뭐 진수 조건 x는 0보다 커야 된다. 어차피 0보다 커서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120페이지 빨리 완성해 보세요. 120페이지. 자, 필수 문제 봅시다. 아, 잘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진수 조건 뽑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리, 로그의 성질 그냥 갖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얘를 로그 2의 2로 바꿔도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바꾸셔도 됩니다. 2의 1제곱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부등식 풀어야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 이하. 그러면 x의 범위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근데 진수 조건도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2 이하가 여기는 2차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자, 괄호 3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을 갖게끔 변형해 줘야 돼요. 근데 변형해 주기 전에 항상 태초에 건드리지 않은 상태 그대로 진수 조건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따라서 3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고요. 로그 2의 x-3 로그 4 밑이 4인데 2로 바꾸면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오죠? 양변 2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자, 얘 위로 올려 봅시다. 그래서 x-3의 제곱이 되겠죠? x-1이겠죠?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왜? 밑이 2니까. 전개해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2와 5 사이. 근데 진수 조건. 그래서 3보다 크고 5 이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진수 조건 x 4보다 크다. 다음 저기 있는 2 뒤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x-4의 제곱 x 마이너스 자, 밑이 2인 로그를 벗긴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죠? x가 자, 2분의 1이에요. 부동 방향 뒤집어주고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수 조건과 부등식을 풀었더니 결론 x는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 부등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치환하면 되겠죠? 진수 조건 먼저 생각하고 x 세제곱은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x는 0보다 크다. 여기에 지수를 앞으로 빼면 되고요. 얘는 로그 전체의 제곱이니까 못 뺍니다. 3 로그 3분의 1의 x 로그 3분의 1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로그는 치환해도 범위 생성되지 않아요. t제곱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라고 나오죠.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됩니다. 로그 3분의 1의 x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를 다시 로그로 바꿔도 되긴 되거든. 마이너스 1은 뭐야? 로그 3분의 1의 3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부등호 방향 거꾸로 갖다 쓰고 3분의 1에 이거 3분의 1이지.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9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3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진수 조건 만족시키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9번 지금 푸세요.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결국에 얘도 부등호의 방향, 즉 부등식을 대소관계를 만족시키는 x를 찾아 나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얘가 지금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밑이 2인 로그를 갖다가 만들어 버릴게요. 양변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죠?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봅시다, 이제.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참고로 요거 제곱은 8x 전체 제곱이 아니라 x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정리할 때는 먼저 갈라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해야 돼요.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 가르자 로그 2의 8 로그 2의 x 제곱 이렇게 빼주고요. 로그 2의 x를 당연히 t로 치환할 겁니다. t 제곱 2t 넘어오자 마이너스 2t 3 넘어오자 마이너스 3 그래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로 나오고 t가 로그 2의 x니까 다시 한번 이거 마지막 정리하자. x 밑이 2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푸세요. 그냥 2의 세제곱 8 됐죠? (24번) 봅시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x가 양수라고 제한이 걸렸지만 그래봤자 로그의 진수 조건 때문에 어차피 x는 양수여야 됩니다. 자,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지금 x가 모든 양의 실수예요. 치환합시다. 로그 3분의 1의 x가 t가 되는데 x의 양의 실수가 들어가도 t는 모든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치환한 얘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로 바뀌어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로 바뀝니다. t가 모든 실수값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보자 이제? 2차 함수로 쳐다보자. 아래로 볼록하지.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지. 그러면은 3, 3, 9, 6, 3, 18 마이너스 9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지.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이거 판별식으로 이제는 하지 말라고. 이젠 판별식으로 하지 마. 지금부터는 판별식으로 하지 마. 왜? 정의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지금부터는 뭐라고 보라고? 최소값으로 보라고.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전부 다 0보다 클 테니까. 이게 최소값이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최소값이 성립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다 성립한다.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니까 로그 3분의 1의 k가 3분의 1은 되니까 3보다 크다. k. 자, 3분의 1이에요. 부등호 방향 거꾸로 3분의 1의 3제곱 27분의 1. 그런데 k가 진수에 있지? 0보다 큰. (25번) 봅시다. 2차 방정식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 자, 판별식이겠죠? 자, 짝수 판별식 갖다 씁시다. 1
플러스 로그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로그 A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t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t제곱, t제곱. 그래서 2t제곱,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죠?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얘네 무슨 로그냐면 상행 로그로서 밑이 10인 로그예요. 그쵸? 밑이 10인 로그예요.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런데 까먹지 말고 진수 조건 됐죠? 넘어갑니다. 삼각함수 좀 나가려고. 그래서 지금 너희들 유제 풀 시간 별로 안 주고 있는 거거든?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이 나라의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식을 세우자. 자, 지금 몇 명? 1000만 명. 1년이 지날 때마다 총 인구수가 증가해요. 자, 총 인구수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 뭐야? 1년이 지나면 1 플러스 100분의 0.3 이렇게 되겠죠? N년이 흘렀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다음.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한대. 자,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50만 명입니다. 4%씩 증가한대요. 1 플러스 100분의 4죠. 근데 N년 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65세 이상 비율이에요. 비율.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면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 약분. 100을 곱했으니까 10 남았고요. 2분의 1이죠. 그냥 10분의 5니까 2분의 1이죠. 이거 n제곱으로 묶자. 100분의 104. 1000분의로 바꾸자. 얘가 2분의 1에 양변 2 곱하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다음. 얘 어차피 1.04를 줬구나. 1.003 줬고. 야, 이거 1.04. 그냥 그대로 냅두자. 나는 n을 구할 거예요. 자, 단 보니까 상용로그여서 양변에 상용로그를 붙입시다. n이 앞으로 나오고요. 로그 1.04 빼기 로그 1.003이죠. 얘는
1 플러스 2로그 2하고 같습니다. 됐죠? 갖다가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0.017 0.0013 0.3010 0.6020 1.6020 둘이 계산하니까 0.0157 n은 크거나 같다. 1.6020 나누기 0.0157 1.6020 나누기 0.0157 102점 어쩌고 저쩌고가 돼요. 뭐야? 나 왜 답이 달라? 에이? 아니 아까 100 곱했잖아. 아 위에 저거 10 있는 거구나. 10분의 5구나? 아 10분의 50이구나. 5구나. 그럼 5로 나누니까 이거 4네. 4네 이거 4야. 나 이거 0까지 슬래시가 가 있어서 그랬어. 요거 1 없죠? 0.6020 나누기 0.0157 38점 어쩌고 저쩌고가 나요. 됐죠? 그럼 몇 년이 흐르면? 39년이 흐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현재 몇 년? 2000년.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38년 뒤이긴 한데 38점 몇 년 뒤잖아. 그러면 2038년도지. 아유, 2번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갑시다. 안 봐도 됩니다. 책은 앞에만 보세요. 다 설명해 드립니다. 내가 옛날에 모 학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시강을 보재, 시강. 시범 강의를 시강이라고 그래. 근데 모 학원에서 요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한 적이 있었거든. 보통 미분적분 설명하는데 그때 당시 수1에서 해주세요 이러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거 설명했었는데 와 이러던데. 자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우리가 각도를 재는 방법이에요. 각도를 잴 때에는 우리가 요거 있죠. 각도기죠. 각도기 가지고 재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숫자가 이쪽 방향으로 각도가 뭐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있고 한 줄이 더 써져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각도기는 그래서 두 줄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각을 재할 때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내가 이 정도의 각도를 재고 싶어. 그럼 요 각을 재고 싶어. 그럼 각도기를 거꾸로 이렇게 갖다 놓는 인간은 아니 이렇게 갖다 놓는 인간은 없잖아. 그치? 정상인이라면 각도기를 어떻게 갖다 맞춰? 요거. 얘가 여기로 오게끔. 그치? 이렇게 재죠. 그죠? 이게 정상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재는데요. 그건 뭐, 개또라이죠. 자, 우리가 각을 잴 때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시초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각을 잴 때는요. 시초가 되는 선이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되는 요만큼의 각을 재고 싶어.
이 각을 재고 싶어. 그럼 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각을 잴 때는요. 얘를 우리가 시초가 되는 선이다 해서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자, 시초선의 여기가 시작점, 즉 시점이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시점. 이 시초선의 시점에다가 각을 재고 싶은, 됐죠? 그 꼭지점을 여기다 갖다가 맞춥니다. 다음, 각을 재고자 하는 이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선, 요 선, 요 선. 바늘같이 생겼네? 그치? 시계 바늘같이 생겼다 해서 바늘경자를 갖다 써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자는 무슨 동자냐면 움직일 동자예요. 똥이 아니고 동.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그러니까 얘는 움직이는 바늘이야. 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자, 다음. 우리가 각을 잴 때 얘는 너 졸립니?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각을 잴 때는 왜?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각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양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즉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각은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갖는 개념이야. 야, 자, 다시. 우리가 거리 중에서 20m도 있지만 마이너스 20m도 있지. 그러면 무엇을 가져? 방향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0m면 뒤로 20m 갔다는 뜻이잖아. 됐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는 벡터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쪽 방향을 양의 각이라고 불러요. 자, 얘가 만약에 너네들 대충 봐도 이거 몇 도로 보이냐? 대략 45도 정도로 보이지? 45도라고 봅시다. 얘가 45도예요. 자, 다음. 이쪽 방향을 음의 각이라고 합니다. 얘는 45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은, 다시 얘기한다.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45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다시. 이쪽 방향으로 잴 수도 있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재면 몇 도겠니? 360도 마이너스 45도니까 몇 도냐? 315. 그런데 이쪽 방향 우리가 음의 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315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 어쨌든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은 마이너스 315도든 그냥 45도든 어쨌든 같은 거야. 같은 모양이야. 이해가 갔니? 자, 그런데 왜 반시계 방향을 왜 양의 각이라고 불렀느냐? 그거는 외국에서는 니네들 포커 쳐봤지? 포커 아니 장난으로 카드 트럼프 이런 거 안 해봤어? 남자애들 많이 해보지 않니? 주성이 해봤지? 해봤어? 잠깐만 경찰서에 전화 줘. 장난이야. 아니 뭐 니네들이 큰 돈 막 그런 거 아니잖아. 트럼프 해봐? 아니 돈 해봤을 수 있지. 카드 게임 하잖아. 너네 저런 데 가서 안 하니? 그 무슨 뭐지 잠깐만. 어? 무슨 카페? 보드 카페. 너도 아인 데리고 가서 보드 카페 방 가서 물론 트럼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림 맞추기 막 이렇게 하는 뭐 어때서? 윷놀이는 해봤지? 윷놀이도 도박이 있어. 돈 걸고 하면 그게 도박인 거고, 근데 그것도 뭐 금액 제한이 있던데. 뭐 얼마 이상 하면은 그렇고 아닌 거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하잖아. 난 어렸을 때도 했는데. 나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명절 때 모이면 뭐 하시냐면 어른들 딱 술 드시면서 모여 앉아서 그냥 계속 화투 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게 목적이 뭐냐? 동생들 용돈 주는 거야, 그냥. 일부러 져줘. 몰라, 우리 아빠 말로는 일부러 져줬다는데 내가 아무튼 그래서 막 점 50원. 막 동전 막 짤짤이도 막 왔다 갔다 해 막. 점 100원. 그럼 이제 좀 커지는 거야. 왜? 50원, 100원. 야, 100원이면은
한번 막 쓰리고에 피박에 광박에 막 걸려버리면은 한 300점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300점이면 점당 100원이니까 얼마야? 3만 원이야. 적은 돈이 아니야. 한 판에 3만 원이면 야, 씨, 할만하지. 점 1000. 여기서부터 이제 손모가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가족끼리 여기다 옆에다 도끼 놓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외국은 정방향이 반시계 방향을 반시계 방향을 정방향으로 쳐요. 그래서 화투패를 나눠 줄 때에 화투패가 아니라 미안. 포커 카드이지. 포커 카드를 나눌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화투이지, 화투. 모른 척 하지 마. 너희들 되게 웃기다. 연기력 봐, 씨. 다 해봤잖아, 솔직히. 다 해봤으면서. 그 화투패는 돌릴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화투패 돌리는 것은 정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우리나라는 정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왜 이게 정방향인지 모르겠어. 반시계 방향을.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정방향으로 쳐서 양해각은 이렇게 재는 게 양해각이라고 그냥 정의가 그런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자, 항상 각을 잴 때는 어떻게 된다? 시초선이 있고요.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을 양해 방향으로서의 각이라고 부르고요. 시계 방향으로 재는 것을 우리는 음해각으로서의 방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말할 수 있니? 45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315도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다시 405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한 바퀴가 365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서 360도 더하기 45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두 바퀴 돌면 720도거든요. 그래서 765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됐지? 자, 어쨌든 이렇게 각을 다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네들 결국엔 다 어떤 거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인 거거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어때? 동경이 다 겹쳐. 동경이 다 겹치는 각도야.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와 같이 일반각으로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360도 곱하기 n은 뭐냐? n 뭐야 이거? 몇 바퀴 돌았니?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써서 얘네들 전부 다 뭐야?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n이 마이너스 1일 땐 얘거든. n이 0일 땐 얘거든. n이 1일 땐 얘거든. n이 2면 얘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각으로서 각을 표현을 합니다. 자, 4분면의 각은 못하냐. 야, 1사분면에 있는 각은 어떻게, 야, 1사분면은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 1사분면은 여기가 1사분면이죠. 그러면 시초선은, 자, 우리가 지금부터 평면, 좌표 평면에서의 시초선은 누구를 시초선으로 항상 잡느냐?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는 항상 시초선으로 잡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초선, 다음 시초선의 시작하는 점, 시점을 우리는 항상 원점으로 맞춥니다. 다음,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사분면은 1사분면이야. 이거 뭐야? 0도지. 이거 뭐야? 90도지. 그래서 각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보다는 작다. 이게 1사분면의 동경이 위치한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와 같이
2사분면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시초선과 이르는 각 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는 작다. 자,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 4분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3,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단 작다. 4, 4분면은 360도 곱하기 말해봐. 그렇죠.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보단 작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자,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문자를 x로 많이 표현을 하죠. x나 y로서 방정식의 미지수, 문자로 갖다 쓰고요.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미지수, 문자로는 세타를 보통 갖다 쓰거나 또는 알파각 또는 베타각을 갖다 쓰게 돼요. 자, 두 동경의 미치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뭔지 모르겠는데 두 동경이 만약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동경, 반응을 얘기하는 거죠.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모습이 보이죠. 자, 이쪽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두 각, 즉 만약에 얘를 알파각이라고 하고 얘를 베타각이라고 한다라면 알파각과 베타각의 관계는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가 이렇게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두 각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찾을 때는 잘 봐. 항상 대칭인 x잖아 지금. 자, 첫 번째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자, 그럼 x축 대칭이니까 x축에 대하여 각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시켜봐. 알파각을 x축 대칭시켰다. 그러면 동경을 대칭시키니까 이 각도 알파랑 똑같을 거다라는 거 이해가 가지요? 자, 대칭시킨 후에 특징을 살펴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 360도의 정수배가 될 거야.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뒤쪽에 필수 문제에서 볼게요. 자, 지금 보지 않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가 되면 그러면 두 각의 크기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y축 대칭이야.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있는 놈이 하나가 있었대. 다음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 하나가 있었대. 베타각. 둘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두 각의 크기를 가지고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다시 얘기한다. y축 대칭이지 아무 각이나 하나 y축에 대하여 대칭시켜버려. 알파각을 y축 대칭시키니까 여기가 알파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 만약에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는 두 동경의 합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합이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 이해가니? 그래서 360도의 정수배 플러스 180도 꼴이 될 거야 라는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까? 예를 들어서 30도랑 누가 있지? 150도는 둘이 어떤 관계냐? y축에 대해 대칭인 관계야. 30도랑
150도는 y축에 대해 대칭의 관계거든. 그럼 얘가 30도지. 됐어? 둘이 더하니까 뭐가 나와? 180도가 나와. 이러한 관계를 가져요. 세 번째, 원점 대칭의 경우. 다시.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예요. 자,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베타 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알파 각이야. 그럼 어때요? 두 동경이 한 직선 위에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또한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즉 베타는 이렇게 됐잖아. 알파만큼 빼야지. 알파만큼 빼니까 여기로 가게 되죠, 동경이. 지금 무슨 얘기야? 360도의 정수배가 됩니다. 두 번째,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원점 대칭인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알파각이었어. 그래서 얘가 베타각이 되는 거야. 그럼 어때요? 둘이 한 직선 위에 있죠. 됐죠? 자, 갖는 특징을 찾으려면 항상 대칭시켜라. 원점 대칭이니까 요 각을 원점 대칭시키면 여기 각이 알파라고 찾아지게 돼요. 그래서 원점 대칭인 두 동경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꼴이 됩니다. 잘 봐. 180도에서 알파만큼 빼니까 여기가 되잖아. 그치? 다음. 네 번째. 지금 정의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너네들 지금 응용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정의 배우고 있는 거야. 정의. 무엇이 일반각인지 배우는 거고 무엇이 동경인지 배우는 거고. 네 번째. 두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인 경우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봅시다.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습니다. y는 x가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알파각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 이렇게 생긴 베타각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다시 얘기한다.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알파각이 여기 있죠? y는 x 대칭시켜버리면 여기가 알파각이랑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꼴로 정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의 관계인 두 동경은 그 각의 크기가 어떤 관계가 나오는가? 앞에 보세요. 이건 책이 없습니다. y축이 있었고요. x축이 있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만약에 알파각이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켜봐. 그러면 베타 동경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래서 요 각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알파각과 베타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알파를 대칭시켜봐. 여기가 알파겠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의 관계가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두 동경의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먼저 넘어가서 요거 문제에 해당하는 것부터 잠깐만 먼저 풀어볼게. 필수 자, 확인 체크 문제 327번. 자, 327번 문제 풀어볼게요. 확인 체크 327번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관계일 때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모든 각 세타의 크기들을 구하고 그것의 합을 구해 볼게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됐죠? 그러면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니까 두 각을 더하면 아마 360도의 정수배 꼴이 될 거야. 5세타니까 양변 5로 나눠버리면 세타는 5, 7에 35, 5, 20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각 세타가 어디 사이 범위인지 나와 있죠? 세타가 0도와 180도 사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즉 72도 곱하기 n이 0도와 180도 사이래. 세타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세타가 그렇대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그래서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 되면 72도가 돼서 두 각 사이가 됩니다. n에 2가 들어가면요. 144도가 돼서 180도 미만이 되니까 성립합니다. n이 1일 때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세타는 72도가 된다. n이 2일 때 2를 집어넣어 144도가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느냐? 각 세타와 각 4세타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경우에 세타각은 72도, 144도인 경우야. 72도면 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4세타하고의 관계가. 144도면 아마 2, 4분면에서 그럴 거야. 자, 132페이지 잠깐 볼게요. 어떻게 쓰라는 건지만 모르는 것일 뿐일 거니까 아마 잠깐만 봐봐잉. 뭐하래? 그림 그리래. 시초선과 동경으로 나타내래요. 얘를. 630도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시초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시초선. 630도 어떻게 돼? 30도는 360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고
자, 네 마음대로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거나 빼거나 네 마음대로도 돼. 예, 360을 빼봐. 얼마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지 너. 280도니? 아닌데? 260이야? 그러니까 360, 뭐야. 3, 4분면. 네 마음대로 720을 더해. 360도 곱하기 2배인 720도를 더하니까 몇 도? 40도랑 겹칠 거야, 얘는. 동경이. 그러니까 그 동경, 몇 사분면의 강인지 말하시죠. 동경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야. 1440을 더해. 1440도 하면 마이너스 60이지. 0도, 마이너스 60도. 시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겠어? 4사분면에 있겠죠. 뭐 요거 한 단어 더 나가는 거밖에 못하네. 난 저거 뒤에 것도 하고 싶은데 호도법. 호도법서부터 니네들이 이제 슬슬 머리가 빠개지기 시작하는데. 빨리 스트레스를 주고 싶었는데. 보자. 주말이 껴있을 때 해야지 좋은데. 그래도 주말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자, 안 풀어줘도 되겠습니다. 일반과 꼴로 나타냈을 때. 단, 알파는 0도에서 320도 사이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얘는 누구랑 똑같아져?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누구랑 똑같아? 720을 더했으니까 220. 그렇지. 220도랑 똑같을 거야. 따라서 얘는 알파가 220도인 거. 얘는 60도. 얘는 260도. 이해가지? 얘는 40도. 얘는 340도. 정답 5번. 뭐야? 작은 거 찾으라고? 큰 거는 5번이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2번 문제 봅시다. 호법 나가는 게 좋은데.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한다. 이런 얘기야.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이래. 그럼 얘각이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동경이 1사분면에 있을 뿐이지 1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동경이 1사분면에 있다 뿐이지 걔가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온 걸 수도 있고 모른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야. 야, 그럼 네 말대로라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은 이게 세타니까 3분의 세타는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1사분면이 정답이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왔으면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 얘가 두 바퀴 돌아서 왔으면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 얘가 세 바퀴 돌아서 1, 4분면에 위치한 거면 3분의 세타는 어디 있을까? 그걸 다 조사해줘야 돼. 해보자. 자,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각이래요. 그러면은 그 각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360도 곱하기 n일 수도 있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화 시켜서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1, 4분면에 있지만 n이 뭐냐에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아니 심지어 거꾸로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3분의 세타의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전체 3으로 나눠버리자. 됐죠? 그러면 이제 다 살펴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의 n은 뭐야? 몇 바퀴냐? 한 바퀴냐? 두 바퀴냐? 세 바퀴냐? 네 바퀴냐? 그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n이 0인 경우 먼저 살펴봅시다. n이 0이면 너희들이 아까 생각했듯이 세타는 예각이란 뜻이야. 그치?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0도와 90도 사이니까. 자, n이 0인 경우에 3분의 세타는 0도와 30도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몇 사분면이라고 확인이 돼? 1사분면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었다. 얘네다가 1 집어넣어. 3분의 세타는 120도와 150도 사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몇 사분면? 2사분면의 각이라는 뜻이에요. 3분의 세타는 2사분면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n이 만약에 2인 경우에는 n에다가 2 집어넣읍시다. 자, 만약에 n이 2, 무슨 얘기야? 세타가 2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있었던 거라면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은 몇 도? 몇 사분면? 3사분면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 조사하는 거야, 계속. 근데 내 성격상 계속 하겠니? 자, 어떻게 돼요? 360도. 360도 곱하기 플러스 90도. 30도. 어때요? 요거랑 비슷하죠? 1사야. 다시 한 번만 해볼게. n이 4인 경우 n에다가 4 집어넣으세요. n에 4 집어넣으니까 480도. 480도 플러스 30도. 얘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무슨 얘기냐? 자, 세타가 몇 바퀴를 돌아서 또는 역방향으로 돌아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1사분면에 세타가 위치한 경우에는 몇 바퀴를 돌든 상관이 없습니다. 3분의 세타는 무조건 1, 2, 3, 4분면 중에 하나에 위치하게 된다. 4, 4분면엔 절대 위치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호도법. 아니야, 호도법 안 나갈게. 여기 좀 진득한, 그러니까 여기에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빈아, 내가 너희 실력을 잘 몰라서. 3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몇 도하고 똑같아? 3분의 파이. 그래, 너 계산했구나. 그래, 알겠어. 내가 왜 그랬냐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호도법이라고 해서 이제 각도를 바꿀 거야. 그냥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이긴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는 말로만은 일단은 설명해 줄게. 호도법. 호도 아니야? 월넛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잖아. 솔직히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잖아. 나도 했었거든. 아니, 사람이라면, 우리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됐을 거야. 호도법이 뭐냐? 여기서 호가 뭐냐?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서의 그 호야. 도, 각도를 뜻해. 법. 그러니까 호의 길이로 각도를 정의 내리는 방법해서 호도법이라고 불러. 각도를 다시 새로이 정의 내릴 거야. 내가 방금 물어봤잖아, 유빈이한테. 뭐라고 물어봤지? 3분의 파이는 60분법으로 몇 도야? 이렇게 물어봤어. 무슨 얘기냐? 각도를 정의 내리는 것에는 앞으로 한 가지가 더 생기는 거예요. 호도법과 원래 너희들이 쓰던 것은 60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60분법. 무슨 얘기냐? 60분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90도, 30도 이거 있잖아. 그거는 60진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60진법인가요? 잘 봐. 니네들 위도나 경도를 나타낼 때의 GPS 생각을 하세요. GPS가 뭔지는 알지? 위도, 경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근데 지구같이 스케일이 큰 단위에서는 야, 우리가 위도 38선이 있으니까 위도 38도, 뭐 경도 15도라고 쳐봐.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점을 나타내지 못해. 그 크기 아마 우리가 지구 스케일에서 우리가 지구본에서
지구본에서 위도 38도에 경도 15도 해서 거기에 점을 딱 콩 찍어서 보면 그건 도시 하나가 돼. 정확한 위치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더 세분해서 더 아랫단위까지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이씨 여기 없나? 여기 GPS 뭐 없나? 아 이건 IP인데. 뭐 38도 15분 3초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시분초에서 분초가 뭐냐면은 얘들아 분과 초가 60진법이야. 왜? 60분이 흐르면 1시간이 생기지. 이게 60진법이야. 진법이 뭔지는 알죠? 이게 60진법이야. 아, 60분법, 60진법. 그러니까 각도를 60분법으로 나타낸다 하는 게 너희들이 360도로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나도 잘 몰라. 아마 대충 예상하기로는 이집트이지 않을까. 왜? 뭐만 하면 이집트잖아. 대부분 뭐만 하면 이집트야. 시작은 대부분 다 아라비아, 뭐 이집트 여기에요. 뭐 아라비아나 이집트나 아라비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맞지 않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나 뭐 그 옆 동네들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싸운대잖아. 메소포타미아 문명 역사학자들이랑 이집트 문명 역사학자들이 싸운대잖아.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기원전 몇 년? 뭐 한 3,000년 전이니? 아무튼 둘 다 겁나 오래된 때잖아. 아무튼 그래서 아마 근데 도형이 대부분 이집트에서 시작된 게 많아서 그래서 아마 이집트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60분법이 있었는데요. 얘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길이하고 곱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각도 30도 곱하기 1m 계산 못해. 근데 각도를 우리가 다시 그냥 새로이 정의를 내린 거. 그냥 아예 새로이 정의 내린 거라서 후대 사람들 그냥 새로이 정의를 내린 거라서 그래서 너희들이 왜 그래요? 말해줄 수 없어. 그건 정의거든. 네 이름이 왜 문지윤이야? 이유 없잖아.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 그렇지?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혹시? 아, 나도 장명소. 정아림 2만 원짜리. 야, 40몇 년 전에 2만 원짜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20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한 80만 원짜리야. 내 이름 지나 80만 원.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장명소 가서 큰 돈 들여서 이름 지으신 거야. 우리 누나, 우리 넷째 누나 이름이 꼭지다. 꼭지. 야, 남의 이름 막 듣고. 그래서 내가 성이 정씨잖아. 자, 속으로만 생각해. 약간 뭐랑 비슷한
크게 들려서 다행히 이게 마이크가 꺼졌었네.